자, 여러분 27강 전산해결 비유동부채 기출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다음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에 해당한다. 맞죠? 자, 우발부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하면 안 되죠. 그쵸? 자, 충당부채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렇죠. 매우 높아야 되는 거 맞죠? 자, 우선 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자,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충당부채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죠.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지 부채가 되는 거니까요.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에 포함되므로 아니죠. 우발부채는 충당부채에 포함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고 했었죠.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겠네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자,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자, 3번으로 볼게요. 자,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죠, 여러분? 그죠?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한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간 내라고 한다면 이걸 유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지급이 된다면 상한이 된다면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자, 연도 말에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서 전년도 말까지 있었던 퇴직금 충당부채의 잔액을 빼고 올해 발생된 퇴직급여를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기간 말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추계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 4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이에요. 다음 중 재무제표상에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장치나 건물이나 또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 또는 뭐 이런 채권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여러분 재고자산에서 차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냥 부채예요. 차감 계정이 아니라 여러분 요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충당부채는 추정부채로서 부채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해 놓은 채권의 차감 계정이고요.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차감 항목이 아니라 부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유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인 경우 사채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자, 여러분들 할인 발행하게 되면 자, 우리 어떻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9만 뭐 6천 뭐 얼마에 발행이 되고 이게 점점점 커져서 10만 원이 됐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할인 발행하게 되면 이 금액이 점점 장부 금액이 커지게 돼요. 그죠? 장부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 커지니까 실질적인 이자 비용도 커지게 되는 거죠.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매년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것이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 가산하는 형태로 기재한다. 맞죠?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하는 거고 유유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자,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여러분? 사채 할인이든 할증이든 이 상각되는 금액은 다 증가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이다. 맞네요. 그죠?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자,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유유자율법에 따라 생각하는 거 맞네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자, 액면 이자율 10%인데 시장에서 12%를 줍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12%짜리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할증 발행이 아니라 할인 발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수정분기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암기하자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기록을 한다. 확정기여형은 그 운영에 따른 책임을 금융기관이나 종업원이 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어, 금융기관에다가 불입했을 때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확정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로 했어야 되는 거죠. 답은 운영자산은 아니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이건 연금 운영자산이 대변에 나갔다는 거는 이거 분계가 좀 이상해요, 이것도.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퇴직금을 불입했을 때 기여형의 경우에는 어, 수정분계하는 거네요, 수정분계. 여러분 수정분계. 자, 수정분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 얘기예요. 제가 요 밑에 해답을 보시죠. 음, 수정분계를 하라는 거니까 우선은 자, 확정 기여형으로 하게 되면 퇴직급여로 해야 되는 거고요. 확정 급여형으로 하게 되면 연금 운영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없애주고 퇴직급여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퇴직급여로 수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정분기를 하라는 문제였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문제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해설을 보시면은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유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여러분 상각액은 할증이든 할인이든 매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인쇄비, 수수료 등과 같은 사채 발행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했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자,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자, 어떻게 분기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고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가 뜨고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기했다가 매년 말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자 비용에 대체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자 비용에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요 얘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되면서 이자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 표현인 거예요. 8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분기 연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독립된 문제니까 하나하나 분기 연습해 보세요. 자, 9월 11일 일본 홋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원이네요. 40만 원을 2년 후에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9월 11일 현재 환율이 100엔당 1,100원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선은 2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겠죠. 자, 여러분들 연습장이나 여기다 분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40만 원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100엔당 1,100원이면 1엔당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1엔당은 11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40만 원에다가 11원 하게 되면 440만 원인가요? 예, 440만 원이 부채로 인식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는 보통예금 계좌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12월 5일 날 영업부서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12월 달 퇴직연금 5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기여형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53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월 9일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7월분 퇴직연금의 1,352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근데 직원 중에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676만 원이고 제조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676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 나중에 연습할 건데 자, 우리 제조와 관련된 거는 500번대 코드 번호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기할 때 나눠 주셔야 돼요. 자, 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 이게 제조와 관련된 부서 676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퇴직급여인데 제조와 관련 없다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676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1,352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사채 액면 총액이 2천만 원이고요. 상환기간이 3년이고 발행가액이 2,200. 이 2,200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미래현금 흐름을 유효이자율, 우리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액면 금액보다 더 높게 발행됐으니까 할증 발행이죠. 자, 그럼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납입됐다는 얘기죠? 얼마에 발행됐다? 2,200에 발행됐다. 그렇죠? 자,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사채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사채를 2,200이라고 이렇게 분기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할증 발행된 건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해 주고 액면 금액 초과된 200만 원은 별도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채 가산 항목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11월 13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자동 이체했다. 장기 차입금을 갚은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 부채를 차변으로 줄여주고요. 2천만 원 이렇게 줄여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는데, 보통예금은 이자까지 해서 얼마가 나간 거예요? 2,030만 원이 나간 거죠. 30만 원 여기 차변의 차이가 나는 건 차입금에 대한 뭘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고, 이자 비용은 당연히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네요. 자, 비유동과 부채와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또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